강연희 기자. 네. 오늘은 어떤 기업들에 대한 얘기를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올해 들어서 성장세가 도드라진 그 반도체 개발 기업 두 군데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성장세가 돋보이는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기업, 개발 기업. 네네. 개발 기업이라고 하면은 팹리스 회사 말하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공장에 리스 없다는 의미인데요. 그 반도체 개발 기업은 반도체 설계만을 전문으로 하고 그 생산은 외주에다 맡기는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는 반도체 회사들을 말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미국의 퀄컴이 그 대표적인 사례고요. 국내에서는 그 실리콘웍스, TLI, 엠텍비전, 코아로직 등이 이제 그 20곳 정도가 코스닥에 그 상장돼 있습니다. 네. 20개나 됩니까, 이게? 네, 20개 조금 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장세가 도드라진 두 기업. 어떤 회사입니까? 우선 실리콘 화일입니다. 실리콘 화일. 네. 네. 이 회사 올해 들어 그 3분기 연속으로 흑자폭을 늘리면서 그 수익성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리콘 화일 올해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87억하고 9억입니다. 그 영업이익률은 아직 그 5% 수준으로 그 낮습니다. 매출은 그 3분기에 그 바로 전분기 대비해서 15% 정도 줄었습니다. 대신에 영업이익은 3배 정도 늘었습니다. 올해 그 1분기에 그 3,400만 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요. 그 2분기에는 3억 원이었습니다. 3억 원. 그리고 3분기에 9억 원. 지금 그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가파른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죠. 네. 그 연간으로는 지난해보다 이제 매출, 지난해 그 725억 정도 매출했습니다만 올해는 한 770억 정도, 그 매출 한 5% 정도 늘어나죠. 네. 그리고 이익률은 한 20억 안팎으로 그 기록할 것으로 그 전망됩니다. 그 3년 만에 흑자 달성입니다. 3년 만에. 야. 예. 근데 보통 이제 매출이 일정하게 되면 일정하면서 수익성이 회복되는 사례 대표적으로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인건비, 그 판관비를 줄이면서 그 수익성을 개선하는데 특이할 만한 사례가 실리콘 화일은 그 10월 말 현재 인력이 올해 초 대비해서 20%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늘리고 R&D 비용을 늘리면서 오히려 그 수익성을 그 강화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중국에 선전하고 상하이에 지사가 있는데요. 여기 인력이 올해 초에 한 5명 정도 규모였는데 그 현재 한 20명 정도로 됐고 그 중국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4배 가까이 늘린 그런 사례입니다. 네. 이렇게 좀 비용적인 측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건비도 많이 늘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익이 이렇게 팍팍팍 분기마다 증가하는 좀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실리콘 화일이 이제 주력으로 하는 사업이 시모스 이미지 센서입니다. 그 카메라, 휴대전화 카메라에 들어가는 그 핵심 그 시스템 반도체인데요. 그 앞서 그 하이닉스가 이제 그 SK에 피운수되면서 비메모리를 강화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가장 대표주가 실리콘 화일입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30% 지분을 보유한 그 최대 주주로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하이닉스 공장에서 지금 그 이미지 센서를 그 위탁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수혜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네요. 예, 실리콘 화일이 지금 올해 들어서 2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는 30만 화소 이미지 센서가 그 전체 매출의 한 그 40% 정도를 차지했는데요. 올해는 200만 화소 이미지 센서가 한 50%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완전히 주력이 전환된 거죠. 고부가치 제품으로 주력이 바뀌는 거군요. 30만 화소는 여러분이 그 스마트폰으로 화상 통화할 때 쓰는 그 굉장히 지지직거리잖아요. 투명하지 않은 그게 30만 화소고 200만 화소는 여러분이 그 카메라로 촬영할 때 200만 화소, 300만 화소 굉장히 고화소를 이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가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그 차이가 나죠. 네네. 그렇다면 그 200만 화소 그 시모스? 네네. 시모스 이미지 센서. 요게 이제 그러면은 국내 대형 휴대폰 업체에 좀 잘 들어가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뭐 스마트폰 분야에서 최근 세계 1위에 올라선 국내 뭐 기업이 있습니다. S사. 그냥 뭐 말씀드리죠. 삼성전자 그 비중이 그 35%에서 올해 들어서 지난해 35%였는데 올해 45%로 한 10%가량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는 그 중국 수출 물량이 많았는데 올해는 그 중국엔 좀 단가가 굉장히 낮잖아요. 맞아요. 그 대신 국내 그 삼성전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또 수익성을 강화한 사례고요. 그다음에 또 국내 또 다른 대형 휴대전화 제조사 LG전자죠. 예, 지난해 15%, 올해도 한 15% 수준으로 꾸준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비중이 지난해 50%에서 올해 그 60%로 늘어난 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제품 프로덕트가 전환한 것과 그다음에 국내 그 대형 거래선들의 매출 비중이 늘어난 것 이것들이 올해 수익성을 강화하는 그런 그 대표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국내 D사 동부하이텍의 이미 센서 위탁 생산했던 물량이 지난해 40%였는데요. 올해 10%로 줄었습니다. 대신에 하이닉스에서 이미 감가상각이 다 이루어진 그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생산하는 물량이 지난해 60%에서 올해 90% 이상으로 늘어난 점도 그 실리콘 화일의 그 수익성 강화에 일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국내 반도체 업계의 그 모든 회사들이 다 나오네요. D사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기업, 실리콘 화일이 작은 기업이지만 굉장히 많은 기업들과 노는 물이 크네요. 노는 물이 아주 넓습니다. 예. 자, 실적 성장세가 좀 계속 될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실적 성장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그 이도영 대표께서 하셨던 얘기가 지난해하고 올해는 매출이 비슷할 거다. 성장은 하지 않을 거다. 수익성도 그닥 보장하지 못한다. 대신 내년에는 확실하게 그 프로덕트 믹스를 제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성장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제품 이미 그 수익성이 올해부터 확실하게 좋아지거든요. 내년을 대비한 그런 준비 과정인 올해가 그렇기 때문에 그 내년에는 매출도 한 900억 정도, 그다음에 수익성도 한 10%대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실리콘 화일이 결국은 이제 SK그룹으로 편입이 되는 그런 모습인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이닉스가 SK로 가니까 같이 이제 가는 거죠. SK로 가면은 이제 실리콘 화일이 이제 비메모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강화될 거고 또 SK와 또 엠텍비전이 지금 조금 그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엠텍비전 실적은 좀 좋진 않은 사실입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진짜 정말 시간이 없는데. 자, 다음 주목해야 할 업체는? 자, 다음은 피델릭스입니다. 네, 피델릭스 그 3분기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앞분기보다 그 94.3% 그리고 영업이익은 149.2% 증가했습니다. 네. 매출이 그 3분기 295억이었는데요. 그 종전에 그 매출 분기 최대 기록이 2008년 3분기 기록했던 194억이었습니다. 네. 무려 101억이나 더 그 점프를 했죠.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도 올해 1분기 2억, 그리고 2분기 7억, 그리고 3분기에 18억으로 계속 그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이제 피델릭스가 그 국내 삼성전자가 올해 그 출시한 갤럭시 그 S2에 들어가는 모바일 D램이 있습니다. 버퍼 메모리 모바일 D램이 있는데 이거 전량 공급합니다. 그렇군요. 이걸 근데 그 구체적으로 그 보도할 수 없는 삼성 때문에 보도하지 못하지만 그 전량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갤럭시 S2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 피델릭스 매출이 상당히 그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어 플래시 올해 새롭게 그 출시한 노어 플래시가 그 우리나라 또 LG전자에 또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해외 일본이나 중국 등 이제 그 수출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매출 증가에 또 수익성 강화의 그 원인이 되고 있고요. 이유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일본 르네사스와 공동으로 개발한 그 통신용 반도체가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여기도 3분기부터 매출을 내기 시작하면서 그렇군요. 기존에 이제 모바일 D램 하나의 매출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노어 플래시 그다음에 또 통신용 반도체 등으로 확대되면서 계속 실적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그럼 매출이 또 기록적으로 나오나요? 어느 정도 뭐 예상하세요? 예, 올해 지금 800억 이상. 800억 기존에 이상. 2008년에 720억이 최고였는데 올해 800억 이상 매출을 낼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피델릭스 역시 네네. 삼성을 비롯한 국내 그 스마트폰 업체들의 제품이 잘 팔리니까 네네. 역시 수혜를 입는 예, 회사라고 좀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스마트폰 수혜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소외된 수혜주. 실리콘 화일과 피델릭스 두 기업 얘기 잘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요새 좀 우리 강현우 기자 이렇게 딱 DC자이트 많이 찍어졌었는데 좀 뜸했던 것 같아요. 혹시 좀 이렇게 최근에 좀 업계 다니면서 좀 이렇게 한번 딱 주목해야 될 기업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같은 그 팹리스 기업 중에 그 코아로직 한번 주목해 주시죠. 코아로직. 다음 주 월요일에 그 오후 4시쯤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네. 그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증가합니다. 코아로직이. 매출도 굉장히 오랜만에 그 분기 매출 그 100억 이상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적자만 그 마이너스 18억 정도 영업 적자였는데요. 연간으로 지금 영업이익 흑자를 예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3분기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증가할지를 그 주목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단 이제 월요일 오후 4시쯤이기 때문에 장중에는 그 보도가 되지는 않을 거고요. 한 화요일쯤에 조금 뭔가 알겠습니다.
우리 강경희 기자가 탁 찍으니까 코알라지 주가가 푹 튀네요. 네. 지금 7%나 오르고 있습니다. 네. 네. 잠시 후에는 금통위, 김주수 한우 총재의 금통위 브리핑이 있습니다. 자, 그 덕분에 우리 김호만장 기자실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